그래서 오늘 저는 이택에 중국 내 25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맹 이택에 한국 지부 대표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택은 중국 내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알려져 있기는 강제장기 적출이라고 알려져 있는 25용에 대해서 그 5용을 종식시키고 또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마이크 좀 맞춰, 맞춰, 네, 이제 들리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공산주의가 나쁘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실제 공산주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어떤 정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한 행위의 레벨을 봐야 됩니다. 수준을 봐야 되죠. 근데 그 강제장기 적출의 수준을 보시면 오늘 제가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수준을 보시면 아마 중국 공산당이 어느 정도 인간이 아닌 비인간화되어 있고 또 국제사회가 이 비인간화된 중국 공산당을 몇 년도부터 주시하고 있어서 이제는 어떤 결론을 내린 입장이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택의 미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의 양심수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약탈하는 것을 포함한 장기 밀매와 관련된 인권 유린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인권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역시 이택의 그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택에는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느냐면요. 국제자문위원단 단장이신 웬디 로저스 교수 같은 경우 2019년 사이언스지인 네이처지에 10대 과학자에 선정이 된 바 있고요. 그리고 이택에 계시는 자문위원단들 중에 노벨상 후보로 추천된 데이비드 메이트스, 데이비드 킬고라는 두 변호사는요. 중국 내 강제장기 적출에 관련된 최초의 보고서를 2006년에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내 이름은 브라디 하비스트 피의 수학이라는 보고서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의회의 부의장이신 부의장도 우리 국제자문단에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오윈 코틀러라는 호주의 전임 법무부 장관도 저희 이택 자문단에 계십니다. 또한 아스타 플란이라는 의료계의 최고 윤리학자가 저희 국제자문단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아주 세계적인 분들이 왜 이 단체에 들어가 있는가? 지금 이제 의료계부터 시작된 장기 잡출에 대한 관심은 의료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식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그 숭고한 마음으로 장기를 기증하고 하는데요. 그러한 영역에 오히려 발을 뻗고 들어가서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 이식 산업화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1년에 10만 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수라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에 반대하고 오히려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을 양심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수들은요, 평화롭게 그냥 살고 있는 중국의 국민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구르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타겟으로 해서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 타겟화시켜서 사교화시키고, 종교가 아닌 집단입니다. 사교화시키고 1999년부터 박해해온 집단인 하룽 수련생이 여기에 속하고요. 또 심지어는 그 취약한 사람들, 주로 이제 크리스찬 중에서 미등록 크리스찬들, 우리 중국 공산당에서 그 기독교라고 우리 인정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3자 교회 외에 인정이 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 기독교 1억 명 중에서 중국에서는 사실 80%의 기독교인들은 인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등록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 취약 그룹에 속하고요. 티베티안들, 또 우리 탈북민들 아시죠? 탈북민들 역시도 취약 그룹에 속합니다. 특히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의 장기는 기저질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어린이들이 그 장기 적출에 역시 굉장히 대상이 되는 포커스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희생자들이 양심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는 전혀 죄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희생자들이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또 갇혀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의라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손에 달려있고 전 세계인들이 목소리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모가 10만 명에 이르고요. 1년입니다. 그리고 주도하는 사람은 국가, 즉 정권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데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10년이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도 끝났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재판도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고 있는 게 현재 국제사회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문명적 가치, 또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은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천부인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가 지금까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나은 이념이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에 관해서 공산주의 본성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타협하고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70년간의 중국 공산당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고 공산주의가 100년간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End CCP라는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고요. Reject CCP라는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CP는 Chinese Communist Party의 약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우리 그 신념적 또 문명적 가치에 반하는 공산주의 본성을 대변하는 사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폴포트 정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그 사진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기에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 사람들을 죽일 때 총알이 모자랐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날카로운 것이라든지 또는 아주 이렇게 샤프한 물건이나 심지어는 식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았던 기계를 보십시오. 사람의 그 뇌를 뒤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죽이는 기계인데요. 총알값을 아낄 수 있었죠. 이 여인이 안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아이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가 움직이면 아이가 죽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TV조선에서 2017년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요. 사람을 죽이는 기계입니다. 이를 인공뇌사기입니다. 여기 뇌관이라는 곳에 충격을 심하게 주어서 사람을 뇌사 상태에 만듭니다. 건장한 젊은이 20대 젊은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양심수 젊은이들이죠.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뇌사기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왕미진이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보시라의 수족이고 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수감됐죠. 그래서 왕미진이라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고요. 경찰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 죽이는 기계를 보완해서 특허를 받았고 발명품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정권의 본성입니다. 자, 파룬 수련생 중에 한 명이 미국에 망명을 가서 자신 파룬 수련생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2019년, 20년 일어났던 일인데요. 들어가서 의사를 만나서 몰래 촬영을 합니다. 기공을 연마하는 사람 장기가 좋다는데 제가 그걸 가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의사가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포크 픽에서 이 동영상이 실제로 릴리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충분히 있습니다. TV조선 2017년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족 수감의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환자를 포섭해서 중국에 있는 병원으로 넘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무도 브로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 하는 일은 브로커입니다. 한국에서는 간 이식이 8천만 원, 신장 이식이 2천만 원입니다. 중국에서는 간 이식이 3억, 신장 이식이 2억입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이식술이 낮습니까? 한국보다 이식기술이 높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3억이나 2억을 내고 중국에 가서 이식을 할까요? 그 급행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생각해보지 않고 갑니다. 한국은 원정 이식을 제일 많은 가는 나라입니다. 중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어 있는 바입니다. 요즘은 중동에서 많이 간다고 이수관 호수가 얘기를 합니다. 대사관에서 보증도 쓰고 중동에서 많이 온다. 한국인은 더 이상 우리의 주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017년이죠. 위구르인들이 강제로 수용이 된 게 언젠가요? 2017년입니다. 중동인과 중국에 있는 위구르인은 같은 인종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수용이 됐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위구르인들은 중국 재판소에서 이렇게 지금 중국 재판소에서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게 중국 재판소라는 곳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독립민간법정입니다. 그곳 중국 재판소에서 이렇게 그 중국을 반인도 범죄 국가로 대상으로 지적을 했고 그 이후부터 전 세계에서 제재로 들어갔습니다. 위구르 재판이 ICC에 저 형사재판소에 지금 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 변호사들에 의해서 제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구르 아이들이 장기가 적출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구르족들 그 밑에는 신장이라는 곳 지역에는 중동 지역에 있는 석유의 매장량보다 더 많은 매장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구르 종족을 착취하고 또 그들의 장기를 적출하고 파룬궁에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죠? 적출하고 그리고 그 신장에 중국 남자들을 한족들을 보내서 가정에 있는 원래 남자들은 다 수용을 먼저 시켰습니다. 위구르 남자들은 그 다음에 한족들을 보내서 그 가정을 중국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공산당 정권의 본성입니다. 인간인가요? 한 가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남자를 가장을 다른 노동교양소에 보내고 한족 가장을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한족 남자를 보내고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위구르족은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 서베이한 곳에 보면 8위의 종족입니다. 자기들이 그 민족들이 있죠. 소수민족들이 50개가 넘게 있는 중에 8위 종족이 위구르족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만으로도 공산당 정권의 본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즈가 어제 보도한 글이 있습니다. 논설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5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디커플링입니다. 왜요? 고사시키는 작전이거든요. 두 번째는 기술 협력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 공산당 고사 작전이거든요. 세 번째는 중국 내에 있는 독립되어 있는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하는 겁니다. 분해를 시키잖아요. 중국을,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입니다. 위구르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있고 기독교인 자기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불가들도 역시 자기 신앙이 있고요. 파룬수련생들 자신들의 신념이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라는 것이 바로 사악이고 악마를 숭배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대치된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진정한 신앙이 들었으면 공산주의는 해체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국가 국민들이 중국과 중공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은 중국은 중국 자국민들에 의해서 공산당 정권은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를 현 정권과 똑같은 격으로 보면 우리는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권을 고사시키는 것과 국민을 고사시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실은 중국을 고사시키고 북한을 고사시켜서 그 국민들을 탈출시키려고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서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차이나타운이나 공자학이나 관시를 형성하거나 그들에게 땅을 내주고 인간을 내주고 인맥을 내주고 인프라를 구성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는 그 고사작전에서 어떤 부대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척후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에 가까운 국제연대 일을 해본 결과 중국 공산당과는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제 발표 이상하겠습니다.